정형화된 기계 설비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제작부터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하는 구구단 큐브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뭐라? 각종 기계들이 사람 한 명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기요,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정이 왔는데 사람이 없네요. 아, 여기는 자동화 공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동화요? 네네. 자동화 기계를 통해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기술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품을 만든다는 건지? 여기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는 이곳. 기술자는 부품을 만들기 전 꼭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월 단위로 생산 계획을 짭니다. 날마다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작업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작업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만들 때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인지 생산 지시가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EPS가 지금 작업 지시가 내려왔는데 프레스 공정으로서 10,000개 내려온 걸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생산 계획을 끝내면 기술자는 원 소재의 외관 상태부터 폭까지 미리 확인한다고. 폭하고 두께하고 경도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이제는 이 재료를 그대로 프레스에 투입을 시킬 겁니다. 그때 바코드가 출력되어 나오고 여기 바코드인데 여기 자재에다가 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설비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붙이면 이를 통해 원 소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그다음 원 소재를 생산 설비에 투입하면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질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전 전류를 배터리 팩까지 연결시켜주는 저장 장치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부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자는 롤 형태로 되어 있는 원 소재의 자동화 기계를 활용한다는데 롤로 들어온 재료를 이 기계를 통과시켜버려갖고 반듯하게 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기계를 보여주는 기술자. 이 기계로 금속에 압력을 가하는 프레스 공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자만의 비밀이 있다? 원래 작업당 한 벌의 금형이 필요한데 여기는 포밍, 표시, 커팅 등 6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형입니다. 기존에는 일일이 다 같이 모여 작업을 해야 했지만 자동화 이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가동률을 올리고 작업자가 미래에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화 방식으로 인해 기술자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었단다. 지금은 자동화로 바뀌면서 좀 더 편해지고 몸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도 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동화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번에는 과연 뭘 하는 건지 살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냉각판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알루미늄 판이 오염되고 평탄하게 맞추기 힘들었는데 자동화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게 리베팅하고 나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평면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평면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리베팅을 할 뿐만 아니라 검사까지 최종 완료.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안전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4명이 하던 게 1명이서 하니까 인건비가 대폭 줄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 수량이 기존 대비 한 50%는 늘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공정이 끝났는데 생산도 자동화했다면 검사도 자동화를 이루었다는 기술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굴곡도 많고 이 구멍이 뚫린 것들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치수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장비로 3차원 측정을 해서 이제 치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육안으로도 제품의 분량을 확인한단다. 이 작업은 최종 검사 단계로 외관 검사 기준수에 따라 전수 검사하여 불량 유출이 안 되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했다는 기술자. 앞으로 보다 기술 집약적인 부품의 생산에 집중해서 IPO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업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하남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창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데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건지?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게임하는 거예요? 아니요, 게임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공부하는 거 맞는지? 네, 맞아요. 이건 게임이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큐브랑 게임이랑 애들이 연결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걸로 즐겁게 게임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뭐가 더 클까 보자. 8이랑 3 빼는 거랑 8이랑 4 빼는 거랑. 8이랑 4. 그렇지. 잘하네. 이게 수학 공부인데요. 이게 큐브랑 온라인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게임같이 TV 화면에도 나오니까 공부보다 훨씬 재밌게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더하기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어렵지 않게 즐기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구구단 큐브. 잘했어.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누르는 거요. 그냥 책으로 공부하면 재미없는데 큐브로 공부하니까 재밌어요. 막연히 외우기만 했던 기존의 공부 방식을 탈피하고 구구단 큐브는 즐기며 공부할 수 있단다. 요즘에는 이렇게 장난감 같기도 하고 게임 같기도 한 그런 걸로 공부하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밌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구구단 큐브. 과연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을까? 저는 아이들이 처음 수학을 접할 때 좀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면서 다중감각적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게끔 개발을 했습니다. 구구단 큐브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맞으면 칭찬해주고 틀리면 다시 풀어보자고 격려도 해주는 특별한 교구라고. 1 더하기 6은 6. 5. 다시 해보자. 멀티감각 이미지를 활용한 기술인데요. 사칭연산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정답과 불빛, 소리를 함께 제시하면 기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받아 올림, 받아 내림도 구구단 큐브만 있으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했습니다. 이 1의 자리에 불이개 10개가 10의 자리에 불이익 하나로 이동하면서 그 받아 올림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는 구구단의 단이 높아질수록 큐브 회전이 많아지게 새로운 방식으로 큐브를 개발했다고 한다. 2단 같은 경우는 면을 2개만 활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2, 2, 4, 2, 3은 6 이런 식으로 2, 9, 18까지 해결이 되게끔 돼 있고요. 5단은 5, 1은 5, 5, 20, 5, 3, 15, 5, 4, 20 옆으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위로 가서 5, 25 이렇게 보시면 5단 5번째 면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자의 구구단 큐브 한 면에는 총 9개의 숫자 버튼이 있으며 총 54개의 버튼이 있다고 한다. 2단에서 9단까지 총 72개 중에 무려 37개의 숫자가 중복이 되고 중복되는 숫자를 뺀 35개만으로 기술자의 큐브는
구구단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단다. 특허까지 받았다는 구구단 큐브. 얘들아, 수학 공부 한번 시작해볼까? 큐브가 와이파이에 접속되어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은 금방 지겨워하고 오래 하질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 명이서 하면은 뭐 재미도 느끼고 또 경쟁심을 가져서 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는 기술자. 세계의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재밌고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데 저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온 기술자들.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간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김미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처리 산업에 대한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환경 산업 중에서 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 무려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물 시장에서 국산화 기술을 통해 정수 공정에 혁신을 이끈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무한하지 않은 만큼 물 부족을 막기 위한 물 재이용과 수질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 기술자들의 도전은 정수 공정의 혁신을 이끄는 국산화 기술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과연 기술에 어떤 비결이 담겨 있을지 기술자들을 만나러 가본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어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이 수처리 분야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은 40년 동안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처리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기업입니다. 섬유 디스크 필터, 수중 포기기, 모래 여과기 등 다양한 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섬유 디스크 필터라는 제품입니다. 오, 굉장히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기업인 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하신 섬유 디스크 필터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섬유 디스크 필터는 이따가 공장에 가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섬유 디스크 필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섬유 여과포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과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크기부터 색상, 용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섬유 여과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약 100여 가지의 여과포를 직접 개발했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여과포인가요? 네, 이게 섬유 여과포고요.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그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100여 가지가 넘는 여과포를 개발했고, 또 자체 기술로 특허를 낸 이중 세척 장치를 통해서 이번에는 정수장까지 파트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업의 섬유 여과포는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로 약 5년 정도 지속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인 여과포에 비해 훨씬 긴 사용 기간이라고. 또한 사용한 여자는 재활용, 연료화가 가능해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기술이다. 이렇게 여과포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여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아, 예, 그거는 저 위에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래층에서 여과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기술이 조금 더 궁금해져서 이곳 연구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폴리머라는 약품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여과기 업체거든요.
폴리머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폴리머가 무엇인가요? 혹시 손에 들고 계신 게 폴리머인가요? 네, 이게 폴리머입니다. 폴리머는 물보다 점성이 더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물보다는 조금 더 네. 좀 찐득찐득한 점성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폴리머는 정수 공정에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약품인데요. 이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성이 있어서 섬유 여제에 코팅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다양한 여과포 그리고 다중 세척 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다중 세척 장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중 세척 장치는 뭔가요? 네, 다중 세척 장치는 저희가 일반적인 섬유 여제에 이러한 폴리머가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부에서는 분사를 싸주고 하부에서는 흡입을 사용을 해갖고 이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세척 장치입니다. 처리 효율은 좋지만 여과포에 코팅이 되어 사용이 힘들었던 폴리머 약품 또한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이중 세척 장치를 통해 정상 가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제가 여과포부터 폴리머까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들었던 섬유 디스크 필터 아직 구경을 못했거든요. 네. 도대체 어딜 가야 볼 수 있나요? 저희 공장으로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이요? 네, 저희 그 생산부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장으로 왔는데요. 제 생각보다 공장이 엄청 크네요. 저기 생산 부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부장님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려고 왔는데 이 제품이 혹시 섬유 디스크 필터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았던 이 수처리 설비 제품들을 굉장히 콧등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직 완성품이 아닌가 봐요. 완성품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섬유 디스크 필터의 완성품이 맞고요. 이게 저희 섬유 여과계 필터의 장점이기도 한데 기존 설비 대비해서 약 95% 정도 부피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은 기존의 수처리 시설인 침전조, 모래 여과기 등 대규모 시설에 대비하여 약 5% 수준의 소규모 시설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부지의 활용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비가 작아졌는데 제 기능은 다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약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슬러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요. 세 번째는 기존 구조물은 안전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섬유 여과계 디스크 필터는 안전사고 발생률이 거의 없고요. 유지 관리 비용 또한 절감돼서 매우 경제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장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수 처리 공정에 있어 약품 사용과 슬러지 사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면서 시설 규모 축소로 안전사고 발생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의 기술. 부장님, 이 설비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것과 다른 제품인가요? 아까 본 거랑 똑같은 섬유 여과기 필터는 맞고요. 이 제품의 용도는 주로 작은 마을 소규모 처리 시설 현장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큰 여과기를 저희가 대한민국 땅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 현장까지 큰 기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물량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여과기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마을 쪽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똑같은 성능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져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섬유 디스크 필터 설비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도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설비 기술은 그 활용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국산화 기술로 정수 공정의 혁신을 이끈다. 수처리 설비 제조 기업 문석준 대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섬유 디스크 필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기존의 폐수나 하수 처리 분야가 아니라 정수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섬유 디스크 필터는
사회적 문제인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섬유 디스크 필터가 하수 폐수에 먼저 적용된 이유는 당시에 녹조가 더 큰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수백 개의 하수 폐수 처리장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는 정수장에 쓰여도 문제 없을 정도의 저희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유충이라든지 혹은 안전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저희가 정수장에도 시장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수와 폐수 처리장은 국내 200개 넘는 현장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수장 관련해서는 현재는 10개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난 2년간 파일럿 테스트를 10군데 이상 진행을 하면서 5년 이내 30군데, 10년 이내에는 100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의 제품이 전국에 빨리 퍼져서 상용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비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ESG 경영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ESG 경영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섬유 디스크 필터는 현재 여과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여과포도 저희가 연료화를 시키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역시 섬유 디스크 필터는 녹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되었고요. 현재는 유충 제거나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의 정수장 쪽으로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100년을 가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는 새로운 적용 분야를 찾아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존 시장에서 저희가 더 많은 납품 사례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에 관심이 뜨거운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정수 공정의 혁신을 일궈낸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업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환경과 물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김희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온 오늘의 기술자들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